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이정훈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집합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볼 건데, 구체적으로 공리적인 집합론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직관적인 집합론 상황을 제시해서, 일단 그 전공수학 공부의 베이직한 파운데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 강의 자체가 좀 길을 수 있어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생각하기에 앞서서 데피니션들을 먼저 내려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리적인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일단 칸토의 직관적 정의를 따라서 제시를 할 건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셋을 줬을 때, 조건상에서의 셋을 줬을 때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런 그 상황보다도 일단 데피니션을 집합상에서의 연산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포함 관계를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상태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내려보자면, A상에서의 원소들을 모두 다 꺼내서 그게 B에 포함되는 경우를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임의의 원소 X를 들고 왔을 때 그게 포함되면 A라는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고려해 볼 거는 두 집합이 같다 라는 걸 정의해 보고 싶은데, 뭐 공리적인 집합론에서는 이걸 확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어쨌든 데피니션을 내려보자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면서, 이건 그리고의 의미인데, 같은 방법으로 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가 된다면 두 집합을 같은 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필요충분 조건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임의의 A 이상의 원소를 꺼냈을 때 이게 B에 포함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B의 원소를 임의로 꺼냈을 때 그게 A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B가 A에 포함된다는 정의를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의가 A가 B에 포함된다는 정의를 만족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 둘을 만족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주기를, B가 A를 포함하는 상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C에 포함되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A라는 집합은 C에 포함된다는 걸 보장시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집합적인 상황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으로도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임의의 A 이상의 원소를 꺼냈을 때 그게 B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B라는 임의의 원소를 꺼냈을 때, B 이상의 원소를 꺼냈을 때 그게 C에 포함된다는 걸 보장시켜 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임의의 A 이상의 원소를 꺼낼 건데, 이 A는 B 이상의 원소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B에 있는 원소는 모두 다 C에 포함되는 걸 고려해보면 결국 X는 C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A상에 있는 임의 원소가 C에 포함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집합에 대한 표현을 하기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 고등학교 상에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배웠던 그 집합의 표현이 실제로는 분류공리라는 상황으로 고려를 하는데, 엄밀하게 분류공리가 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을 먼저 가정을 하고, X는 A의 원소로서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PX를 명제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X에 관한 명제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 집합이 존재하는 걸 인정한다는 게 분류공리입니다. 그러면 표현을 주자면 A의 원소인 X를 고려하는데 이 PX가 성립하는 이런 형태의 집합의 존재성이 보장이 된다, 보장하자라고 하는 게 분류공리고, 이런 표현을 보통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집합에 대한 존재성을 그냥 주고 가자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의미로서 만약에 수체계를 표현하자면 실수의 R의 표현을 일단 이 R은 X를 실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정수라는 집합의 표현은 이 X가 정수,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상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표현을 갖는, 명제를 갖는 집합의 존재성이 보장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명제는 항상 참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짓 명제를 고려해도 상관없지만, 거짓 명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공집합 형태로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적당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를 만약에 임의의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A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공집합에서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꺼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공집합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X라는 원소를 꺼낸다는 거는 애초에 가정이 거짓이 되면 어떤 명제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를 꺼내더라도 애초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X의 존재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X에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명제는 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집합에서 임의로 원소를 꺼낸 게 A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은 가정의 모순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진실의 명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공집합에서 임의로 꺼낸 게 A의 원소라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으로서 공집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합의 이것저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파워셋의 P를 따서
이렇게 표현하는 녀석을 A집합의 멱집합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줘보자면 이 멱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A집합의 임의의 부분집합들을 갖는 상황이 원소로 갖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집합을 고려하는 거는 보통 집합족을 고려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집합의 패밀리. 근데 어쨌든 집합도 하나의 원소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합족을 고려하는 게 A에 대한 멱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고려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한 번씩은 공부해보는 상황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이 표현은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녀석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얘는 2의 n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에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이스만 하면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집합을 세팅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런 상황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n개의 원소가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고려를 해보길 0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고려해보자면 n개에서 0개를 초이스한 걸로 생각을 해서 nc 0개의 개수를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을 고려하면 nc1, 그 다음에 이거를 n개까지 초이스해준 상황까지 서메이션을 취하게 되면 결국 이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1 플러스 1에 대한 n승인 거는 저희가 이항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결국 2의 n승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의 원소가 AN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초이스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독립적인 상황으로서 모두 다 두 가지 상황이 보장될 테니까 이렇게 이 n승계를 고려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멱집합의 개수는 이의 n승계예요 라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너무 이제 기초적인 상황이니까 구체적으로 얘를 보는 건 그렇게 유익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합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봤는데 집합만 있으면 좋은 대수적 구조를 가져가기 힘드니까 이 집합에다 연산을 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고려해 볼 건데, 일단 처음 고려할 거는 합집합을 고려하죠. 이 합집합에 대한 디노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U를 위로 향하게끔 정의하고 있고, 얘에 대한 데피니션을 지금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지금 정의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합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꺼낸다는 건 데피니션으로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원소일 수도 있고 B의 원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라는 집합을 합집합하는 상황으로 고려를 하는 거니까 A의 원소 혹은
B의 원소를 고려하는 건데, 혹은의 디노트는 이렇게 논리적 표기를 하는 거니까 A 원소이거나 B 원소인 걸 고려하는 게 합집합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피니션. 두 번째는 교집합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싶은데, 교집합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집합을 고려하고 싶은 거니까, 디노트는 저희가 고딩 때, 중고등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아래를 향하는 U 형태를 디노트하고 있고, 표기하고 있고, 데피니션을 내리자면, 임의의 원소를 꺼냈을 때 이게 A의 원소, B의 원소에 둘 다 포함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고에 대한 디노트를 써서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A랑 B랑 교집합을 취했는데 공집합이 되는 경우에 A하고 B를 디스조인트한 서로소 관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수라는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유리수라는 집합이 있을 때 교집합을 하는 경우와 유니온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합집합을 취한다고 하면 얘의 원소이거나 얘의 원소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거니까, 얘가 Q라는 녀석이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 걸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 해봐야 얘가 Q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수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인 걸 고려하는 이런 상황은 얘를 정수상의 집합을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수라는 집합은 Q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취하면 정수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집합과 3, 4라는 집합을 교집합하는 상황이 된다면 공통으로 포함되는 상태를 고려하는 거니까 얘는 3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져가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잘 배우는 상태니까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연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보장이 돼요. 예, 지금 저희 프린트를 같이 업로드해서 보면서 지시를 하는 상황인데, 교집합에 대한 뭐 항등원, 단위원, 그다음에 역등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첨가 법칙 등 여러 가지가 다 성립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질이긴 하지만 대속 구조를 이루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이 대수적 성질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기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정의를 좀만 더 이어보자면, 차집합을 정의하는데,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차집합한다. 실제로 이건 빼기에 대한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노트를 한번 해보자면 X를 A상의 원소이긴 하지만 B를 뺐기 때문에 B의 원소는 아닌 거를 모아서 이걸 차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상에서는 여집합을 통해서 얘를 배운 상황이 되는데,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집합 하나만 다시 정의를 해보죠. X라는 집합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X라는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을 X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 봤을 때 A의 여집합에 대한 표기는 X에서 A를 차집합한 걸로 표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여집합에 대한 표기로서 차집합을 표기하기도 하는데,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서 표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합론 상황에서는 차집합을 가지고 여집합을 정의하는 상태가 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아마
여집합을 통해서 차집합을 정의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문제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여집합에 이것저것 성질들이 있지만 이 프린트를 다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적당히 지금 예제만 소개하고 싶은 건데, 얘를 전체 집합 X로 보고 그 다음에 A, B를 X에 대한 서브셋 부분 집합으로서 고려를 할 건데, 이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한번 해보죠. 어떤 상황이냐면 A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차집합한 거는 B에서 A를 차집합한 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질을 통해서 적당히 얘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얘를 성립하는 걸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집합론에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를 통해서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표현을 따라가 보죠. X를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에 대한 차집합의 원소로서 꺼낸다고 하는 거에 정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데피니션상 A 차집합 B는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가 아닌 걸로 정의를 하는 거니까 이 X라는 원소를 A의 원소로서 볼 수 있지만, 그리고 B의 여집합의 원소는 아닌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 표현을 해보자면, 여집합에 대한 정의는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차집합해서 여집합을 주는 거니까, 이 X의 원소를 고려하기를 X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차집합한 거에 원소로서 X 원소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B의 여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한 거에 원소로서 X를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전체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한 거에 원소가 아닌 X를 고려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X는 A에 대한 차집합의 원소이면서 이 X를 B의 원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X를 고려하기를 A의 차집합의 원소로서 고려를 하는 거니까 이 X는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차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을 고려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X를 B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가 아닌 걸로 보는 거니까 데피니션상 이 X는 B에서 A에 대한 차집합의 원소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꺼냈으니까 여기서 원소를 꺼낸 X가 B 차집합 A의 원소로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의 원소로서 X를 고려한 것은 다시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의 원소로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가 될 거고, 이건 포함하는 데피니션을 통해서 두 집합이 같다는 걸 증명한 상황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집합을 가지고 증명하는 상황이 훨씬 편한 증명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맛배기로 증명을 해봤으니까 이 드모르간 법칙, 유명한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소개를 한번 하고
드모르간. 일단 스테이트를 한번 해보자면, 처음 상황은 A와 B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각각의 여집합을 주면 되는 게 처음 디너트고, 반대로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을 고려하는 거는 각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보면 된다 라는 건데, 증명은 1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2번도 간단히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려를 하기를 둘의 유니온의 여집합으로서 X라는 원소를 고려해보죠. 그럼 데피니션상 차집합을 가지고 데피니션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A 유니온 B의 여집합의 원소로서 X를 고려하는 거니까 이 X는 둘의 유니온의 합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합집합을 취한 원소로서 X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이 X는 A 원소도 아니고 B의 원소도 아니라는 걸 준 거니까, 데피니션상 이 X는 A의 원소도 아니고 B의 원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혹은이었지만 A의 원소도 아니고니까 그리고로 바뀐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는 이 X는 A의 여집합의 원소를 주고 B의 여집합의 원소로서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X는 A 여집합과 B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로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 포함되고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포함되는 관계니까 둘이 서로 포함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다. 예, 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전공수학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증명하는 일이 일어나긴 해요. 위상수학 같은 데서는. 근데 직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해도 크게 엄밀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이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3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진행하지 않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집합론 얘기를 진행하죠.